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이번에 제 인생을 바꿔준 상간녀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남편과 결혼 5년 차가 되었을 때 제 눈앞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빨간색 외제차에 스포츠카가 집 앞에 멈춰 섰었는데 전장 뚜껑이 자동으로 열렸고 그 안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양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떨어뜨리게 되었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는 바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처음이라 다른 여자와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남편의 얼굴에는 그동안 저에게는 단 한 번도 주지 않았던 눈웃음이 있었고 딱 봐도 바람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집 앞에서 사람들 시선을 한 번에 받는 외제 스포츠카를 타고 들어온 남편도 대단했지만 대놓고 얼굴을 드러낸 모습이 저를 더욱더 분노하게 만들었죠. 그 잠깐의 순간에도 남편과 아는 지인의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현실을 부정했지만 서로 마주한 얼굴에서 나오는 불꽃 튀는 눈빛은 결국 스킨십을 유발했고 진한 입맞춤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정신을 차린 뒤 서둘러 장바구니를 다시 들은 뒤에 제가 꼭 죄인이 된 것 마냥 고개를 숙인 채 급하게 집으로 들어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네요. 미리야,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얘가 아주 넋이 나간 표정을 하고 왜 주저앉아 있는 거야? 미리야, 엄마 말이 안 들려? 얘, 갑자기 왜 눈물을 흘리는 건데? 엄마, 서유리는 지금 자고 있어요? 그냥 요즘 좀 힘들어서 그래요. 엄마도 그렇고 저도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애만 보고 있잖아요. 산후 우울증인가 봐요. 이 시기도 금방 지나간다. 서유리가 계속 갓난쟁이로만 머물러 있지는 않잖아.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안 좋은 생각은 최대한 떨쳐버리는 게 정신건강에 좋아. 너무 힘들면 병원에라도 다녀올래?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그래도 상담이라도 받는 게 좋지 않겠어? 아직 수유 중이니까 약은 나중에 먹는 걸로 하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요. 엄마 말처럼 힘든 건 잠시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분명 좋은 날이 찾아올 거예요. 얼른 저녁 준비할게요. 제가 본 광경을 차마 엄마한테 설명해 주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받았던 충격을 엄마한테 나눠드리고 싶지 않았고 최대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몸을 움직이려 애썼고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잠시 뒤 남편이 활기찬 모습으로 저희 엄마한테 인사를 드리며 들어왔어요.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셔서 사위 왔다고 들고 있던 가방까지 들어주셨네요. 남편은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 차려놓은 음식들을 보며 배가 많이 고프다고 더러운 손으로 저를 안아주려 하길래 남편의 손길을 강하게 뿌리치고 말았어요. 남편이 당황을 하자 뒤에서 지켜보신 엄마는 급하게 상황 수습을 하시려고 제가 산후 우울증이 온 것 같다며 걱정되는 표정으로 남편에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제서야 남편은 저를 걱정하는 척 조만간 병원에 같이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자기도 가끔 힘들 때 상담받는 의사가 있다며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맨정신이 아니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환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면서 제가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고 싶었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출근을 한 다음 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앞으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상담을 받으면서 일러주신 대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저에게 상간녀와 남편을 응징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많은 증거물을 확보하는 게 법적 싸움에 도움이 된다며 사진, 동영상, 녹음, 카톡의 대화 등 최대한 확보하라며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담당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최대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바람 피우는 장면을 목격한 이후 다른 증거물을 쉽게 확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바람 피우는 장면을 보고도 급하게 집으로 들어와 버렸는데 그건 이혼할 때 저에게 정말 좋은 증거물이었던 건데 그 상황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마음뿐이라 아쉽게도 확보를 하지 못했던 거죠. 뒤늦은 일 후회봤자 소용없으니 다른 방법을 서둘러 찾아봐야 했는데 핸드폰은 제가 모르는 비밀번호로 잠겨 있어 열 수가 없었고 아이를 봐야 하는 상황 속에 증거물을 확보하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그렇게 무의미한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던 어느 날 남편이 출근 시간이 됐는데도 서둘러 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런 모습조차 의심스러웠는데 남편이 저에게 같이 외출할 거라며 병원을 예약해놨다고 시간 맞춰 가야 한다며 서둘러 움직이라는 말을 꺼냈어요. 계획에도 없던 일이라 저는 외출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힘들게 예약해놓은 병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된다고 재촉을 하게 되면서 엄마도 다녀오라는 말을 하셔서 일단 억지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서 충격적인 일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상담만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하길래 새삼스럽게 왜 저를 챙기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상담 순서가 되고 저를 호명하는 목소리에 자리에서 일어나 상담실 문을 여는 순간 저를 상담해줄 의사는 다름 아닌 스포츠카를 타고 저희 집 앞에 나타났던 여자였어요. 능력 좋은 여자가 의사의 직업까지 하고 있었죠.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여자가 왜 유부남인 남편을 만나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그런데 의사인 상간녀의 눈빛은 이미 저를 알고 있는 듯 아무 말 없이 빤히 쳐다보더니 어떤 문제가 있어서 찾아왔냐며 웃으면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남편분께서 정말 자상하세요. 보통 남자들은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신경 쓰지 않는데 대충 들어보니 산후 우울증이라고 하시던데 맞나요? 원래 산후 우울증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기게 된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앞으로 펼쳐지게 될 험난한 삶의 무게를 지어주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 될 뿐이네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찾아왔냐고 물으셨죠? 최근에 남편의 모습이 달라진 점들이 보여서 걱정이 많아요. 예전과는 다르게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부터 저를 대하는 모든 것들에 변화가 찾아왔어요. 제가 뭘 잘못해서 남편이 저에게 무심한 건지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언제나 한결같았거든요. 남편이 어떻게 하면 예전처럼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으로 다가와 줄 수 있을까요? 저를 챙겨주는 척 하지만 그건 저희 엄마가 옆에 계시니까 보여주는 식인 거고 단둘이 있을 때는 완전 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병원에 오는데 차에서 서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남편은 제 얼굴을
한 번도 쳐다봐 주지 않았죠. 사랑이 식은 줄은 알고 있었지만 적응이 안 될 정도로 변해버렸는데 왜 그런 건지 아실 것 같아요? 그동안 상당히 힘드셨겠네요. 그런데 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환자분께서 제일 치명적으로 실수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금 그러셨죠? 환자분은 언제나 한결같았다고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를 봤을 때 언제나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와 주길 기대하고 있죠. 남자들은 감정적으로 전달이 되기 전에 시각적인 부분으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충족시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출산 후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출산 전에는 신혼이니까 이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항상 외모에 신경을 쓰셨겠지만 출산을 하시면서부터 임신을 하고 몸매도 전부 다 망가지고 거기에다가 매일 헝클어진 머리에 하루 종일 아이 돌보는데 씨름을 해서 만신창이가 된 모습과 화장까지 안 하고 있으니 1차적인 시각적 충족 요소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때부터 남편분은 환자분이 여자로 느껴지는 게 아닌 태어난 아이의 엄마로만 보이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나요? 그런 관계가 지속이 되다 보니 남편분의 사랑은 점점 시들어 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해결 방법은 환자분께서 본인을 열심히 가꾸고 남편을 자극할 만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힘들다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의 관계는 좋아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다른 쪽으로 눈길을 돌릴 거예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상담을 해주던 상간녀는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계속해서 뱉어대며 제가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궁금해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확실한 증거물을 얻어내지 못한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죠. 일부러 저를 의도적으로 도발하려고 행동하는 상간녀를 보면서 저 또한 하고 싶은 말은 하고 나가야 할 것 같아 상간녀의 말을 되받아치며 최대한 속을 긁어 놓았고 서로 불꽃 튀는 눈빛을 주고 받았습니다. 방금 다른 쪽으로 눈길을 돌린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그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말일 수도 있겠네요. 한순간의 실수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게 뻔하고 잠깐의 즐거움이 평생을 후회할 수도 있을 텐데 바람난 여자도 참 안타깝네요. 결국 그 여자도 누군가에 의해 버림받게 될 게 뻔하잖아요. 어차피 결과는 해피엔딩이 아닐 테고 누구에게도 떳떳하지 못한 존재로 남겨지겠죠. 그리고 가정에 있는 남자를 건드렸다는 꼬리표는 계속해서 따라 붙을 거고요. 원래 자기 앞에 놓여있는 먹이보다 남의 먹이가 더 먹음직스럽고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 빼앗아 자기의 소유가 돼서 비교해보면 결국 독인객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아주 잠깐의 불꽃이 낳은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지금은 알지 못하겠지만 조만간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찾아오겠죠. 그이가 정말 바람을 피운다면 제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꼭 그렇게 되길 같이 응원해 주실 거죠? 딱 보니까 선생님께선 피부에 탄력도 있고 몸매도 좋으신 걸 보면 아직 결혼은 안 하신 것 같은데 남자들이 상당히 많이 꼬이겠어요. 거기에다가 능력도 있으시니 남자들이 침 흘리며 달려들어서 상당히 피곤하시죠?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신데 아무나 만나지 마시고 똥파리는 최대한 피해서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하세요. 인생은 딱 한 번이잖아요. 아직 결혼도 안 하셨는데 저를 상담해 주시기에는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 제가 대신 조언 좀 해드렸네요.
선생님이 많은 환자분들을 상담해 오셨겠지만 상담을 받아보신 적이 몇 번이나 있었겠어요.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덕분에 출산 우울증은 싹 사라졌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놀러 올게요. 상간녀 앞에 절대 굽히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내뱉자 그런 모습에 많이 당황했는지 붉어진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분명 상간녀에게 산후 우울증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을 꺼냈을 테고 상간녀는 그런 저를 만나 분명 골려주려 계획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저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싶었을 테지만 본인이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는지 상당히 기분 나쁜 표정으로 내색은 못한 채 분을 삭히고 있었습니다. 조금은 후련해진 마음으로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어요. 모든 것들이 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능력 좋고 가진 것도 많아 보이는데 왜 그런 여자가 유부남인 저희 남편을 건드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하고 집에 들어오자 엄마는 제가 걱정이 되셨는지 병원은 잘 다녀왔냐는 말에 산후 우울증이 좀 괜찮아진 것 같다고 안심시켜 드렸어요. 그제서야 밝아지신 얼굴을 하셨지만 앞으로 있게 될 안 좋은 일들에 많은 충격을 받으실까봐 한편으론 걱정도 되었네요. 그런데 그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며 다짜고짜 화부터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와 저는 당황을 했고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에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었죠. 당신 병원에서 무슨 말을 하고 왔길래 담당 의사가 그 난리를 쳐? 상담을 받고 오라고 한 거지. 가서 의사랑 싸우고 오라고 했어? 기껏 힘들게 시간 맞춰서 데리고 갔더니만 고마운 줄 모르고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어? 당신 때문에 내가 얼굴을 들지도 못했다고. 내일 당장 가서 당신이 잘못한 거 사과하고 와. 상담을 받으라고 해서 나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상담을 받은 것뿐이고 그분이랑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내 의견을 내세운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어? 그런데 당신 그 의사분이랑 상당히 가까운 사이인가 봐. 퇴근하고 병원에 다녀온 거야? 왜 얼굴을 들지도 못하는 건데? 그 의사는 심리 상담해주는 게 직업이잖아. 그런데 왜 내가 한 말에 화가 났다는 거지? 출산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날 위로해주기 위해 상담을 해주기로 한 건데 뭐가 그렇게까지 열받아서 당신한테까지 말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나는 그 의사랑 싸운 적이 전혀 없는데 둘이 따로 만났어?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따로 만나? 퇴근하고 바로 집에 온 거지. 당신이 상담은 잘 받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잠깐 전화를 했던 것 뿐이라고. 그리고 당신이 지금 나를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 만약 내가 병원에서 안 좋게 하고 나왔어도 나한테 그만큼 문제가 있는 거니까 당신은 내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당신은 지금 내 입장에서 조금도 생각해 주지 않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들어보려 하지 않잖아. 오히려 그 의사 선생의 편에서만 얘기하면서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데 당신 나 몰래 그 의사랑 따로 만나고 다니는 건 아니지? 왜 내 눈을 못 쳐다보는 거야? 아니면 아니라고 바로 대답을 하면 되는 건데 왜 시선을 피하는 건데? 다시 한번 말해줄까? 당신 지금 그 의사 선생이랑 나 몰래 개인적으로 만나고 다니는 거야?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한가한 줄 알아? 산후 우울증이 오더니 이젠 아주 별의별 상상까지 하는구만. 그냥 말을 말자. 제가 눈빛 하나 변하지 않고 남편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얘기하자
많이 당황했는지 더 이상 큰 소리 내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당장이라도 남편의 얼굴을 쥐어뜯고 싶었지만 옆에 엄마가 있어서 최대한 꾹 참았고 울며 보채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저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이를 돌보면서 남편과 하루빨리 헤어지고 싶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날 다시 변호사에게 찾아가 혼자서 남편과 상간녀의 증거물을 확보하는 게 어렵다고 호소하자 다른 방법을 알려주었고 돈이 좀 들지만 저를 대신해 남편의 뒤를 조사해 줄 수 있는 분을 고용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 사이 저는 남편 방에 들어가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찾기 힘든 위치에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고 몇 번의 시도 끝에 남편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엿보다가 남편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을 때 조용히 방문을 열어 그 안에 베일이 가려져 있던 핸드폰 속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절대 열지 말아야 될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엄청난 배신은 제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함께 찍은 사진의 날짜를 보니 제가 임신을 했을 때부터 만나기 시작했고 아이를 출산할 때도 회사에 급한 일 때문에 늦게 온다던 날도 남편은 상간녀와 함께 있었네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꾹 참으면서 핸드폰 속에 있던 모든 증거물들을 제 핸드폰에 전부 저장해 두었고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뒤를 조사를 하시던 분에게도 상간녀와 함께 둘이서 자주 만나는 모습들까지 전부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이 난 상태에서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하기 위해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곧장 문자를 보내셨고 보는 즉시 연락을 달라며 상당히 급하다고 재촉하시길래 제가 다시 전화를 드렸네요. 시모는 당장 시댁으로 와달라며 할 말이 있다며 상당히 진지하게 나오셨어요. 어차피 남편과의 이혼을 통보해야 돼서 이참에 잘됐다 싶었죠. 그렇게 제가 준비한 모든 증거물을 챙긴 뒤에 시댁에 들어갔고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제 손에 물건 하나를 쥐어 주었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 없이 시모를 바라보자 저를 보면서 어색한 웃음과 함께 한 번만 도와달라고 간절히 애원하셨어요. 정말 귀한 손님이 온다고 음식 준비는 거의 다 끝났다며 옆에서 일손만 거들어주면 된다는 말을 하셨네요. 누가 오길래 저는 그동안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던 50점 반상이 눈앞에 펼쳐졌고 잠시 뒤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니 시모는 너무 떨린다면서 급하게 현관문 쪽으로 달려나가셨네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충격적이게도 남편과 의사 상간녀였어요. 둘이 손을 잡으며 들어온 모습이 제 눈에 포착이 되고 말았죠. 귀한 손님이 의사 상간녀였다는 거에 할 말을 잃었고 남편은 제가 시댁에 와 있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지 상간녀와 함께 잡고 있던 손을 급하게 뿌리쳤네요. 시모는 저를 보면서 준비되어 있는 음식 식탁 위에 올리라고 지시를 하시면서 남편과 상간녀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화가 잔뜩 올라온 저는 50첩 반상에 소금을 한 바가지 뿌린 다음 내어주었고 상간녀는 썩은 미소로 저를 바라보면서 식탁 위에 올려진 음식을 입에 넣었는데 상간녀는 음식을 먹자마자 5만 가지 인상을 쓰면서 입안에 있던 음식을 남편의 얼굴에 뿜어 버렸네요. 거의 동시에 음식을 먹던 남편도
놀랐는지 이게 뭐냐고 저를 보며 소리를 질렀어요. 이딴 걸 음식이라고 내와? 당신 제정신이야?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기나 하는 거야? 엄마, 이 사람이 음식에다 전부 소금을 뿌린 것 같아요. 뭐라고? 너 제정신이니? 내가 이 많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꼭두 새벽부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알아? 그냥 아무 말 없이 수발이나 들면 될 것을.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내 아들이 다른 여자를 데려와서 기분이 상했니? 너보다 100배, 1000배 능력 좋은 여자야.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건데요? 왜 이런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냐고요? 제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라도 나오길 바라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우리 집안에 너만 빠지면 대박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그럼 하루빨리 정리해야 되지 않겠니? 질질 끌어봤자 뭐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최대한 빨리 알리고 내 아들과 정리하면 서로 좋은 거잖아. 시간이 금인데 언제까지 서로 보고 싶지 않은 얼굴 마주보며 살 거야? 그래서 내 아들한테도 말 안 하고 너 부른 거다. 말 나온 김에 오늘 확실하게 해결하고 너희 둘의 관계 정리하도록 해라. 다음날 바로 이혼하러 갈 수 있는 거지? 그래야 내 아들도 하루빨리 능력 좋은 마누라 얻을 수 있는 거고 나도 의사 며느리 어서 동네방네 떠들어다니며 자랑 좀 하고 다니자. 의사 며느리였는데 위자료쯤이야 우리가 감당하마. 쓰레기는 쓰레기를 알아본다고. 둘이 아주 잘 어울리네요. 저도 벌써 이미 알고 있어서 크게 놀랍지도 않아요. 말 나온 김에 오늘 당장 이혼 서류 떼려 가야겠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 여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세요? 의사 며느리면 다 용서가 되나 보죠? 정말 후회 안 하세요? 평생 땅을 치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요. 후회는 무슨?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제일 잘한 선택이고 평생 의사 며느리 업고 살 건데 너보다야 100배 1000배 낫지 않겠니? 할 말 끝났으면 이제 그만 나가줘라. 안 그래도 나가려 했어요. 당신도 나를 내친 거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할 거야. 어떤 이유에서라도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잘 먹고 잘 살아라.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사람의 한계를 시험한 남편과 시모에게 상견례 온다고 만들어준 음식들을 주워들어 얼굴에다 사정없이 던진 뒤 남편의 뺨에 손을 울려 붙였고 옆에서 이런 상황을 보고 비명을 지르는 상간녀에게 옆에 있던 양념통 중에 청양고춧가루를 얼굴에 뿌려 버렸네요. 무방비 상태로 당한 시모와 남편 그리고 상간녀는 난리를 쳤고 저는 그 자리에서 급히 빠져나왔습니다. 가방에 있던 증거물을 남편에게 뿌려대며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그 안에는 상간녀의 충격 실체까지 전부 함께 들어있던 터라 가방 속에 있던 증거물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증거물을 꺼낸다면 남편은 의사 상간녀와 재혼을 하지 않을 테고 그럼 저는 오히려 시댁 집안을 구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분노를 억누르면서 급하게 시댁에서 빠져나오고 말았네요. 그렇게 저는 차후에 있을 일들을 상상하며 배꼽 잡고 이혼 서류를 떼러 달려가게 되었고 남편과 저는 최대한 빨리 서둘러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증거물을 제출하면서 남편에게 받을 수 있는 위자료 또한 전부 청구받았네요. 그리고 의사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소송으로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받았네요. 남편은 아이에 대한 양육권까지 전부 다 포기를 했고 저희 집안과 자기 자식과도
그렇게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숙려 기간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의사상간녀와 재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얼마 뒤 절대 찾아오지 말라는 남편과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제 예상대로 남편은 저에게 무릎을 꿇으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꺼냈지만, 엄마는 그런 남편과 시모를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하신 채 찬물을 끼얹으셨네요. 시모는 다시 돌아와 달라며 저에게 간절히 요청했지만 이미 많은 상처를 받은 제 마음을 돌리기엔 늦어버렸죠. 얼마나 됐다고 벌써 오셨어요? 저는 분명 후회하실 거라고 경고까지 드렸었는데 이제서야 잘못을 인정하신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멍청했었나 봐. 내 인생에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최대한 빨리 서둘러 갈라설 테니까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그때 네가 미리 알려줬었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네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까지 했을지 충분히 이해하고 잘못을 인정하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냥 껍데기만 보고 그 여자의 집안이 엄청나게 재력이 많은 줄 알았지. 의사에다가 외제 스포츠카를 끌고 다니는데 누가 핀털털이라고 상상을 했겠니? 당연히 떵떵거리며 잘 살 거라 생각했었지. 그 여자한테 빚도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 그 집안이 원하는 조건에 맞춰주려고 간이며 쓸기며 다 빼줘서 겨우 결혼까지 성사시켰다고. 어떻게 의사라는 여자가 집 하나 없이 스포츠카 딸랑 하나 있다는 게 말이 되니? 그래서 이 결혼은 무효라고 난리를 치면서 우리가 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는데 이미 어느 정도 빚 탕감하는 데 쓰고 자기들 필요한 거에 몇 억이나 되는 돈을 전부 다 써버렸단다. 걔는 자기가 벌은 돈으로 모을 생각은 안 하고 앞으로도 흥청망청 쓰면서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릴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더라고. 제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 후회하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원하시는 대로 의사 며느리 얻으셨으면 된 거 아닌가요? 앞으로도 어마어마한 빚을 달고 살 텐데 손해본 금액이 있으니 쉽게 이혼은 못하실 텐데 이미 후회하셔봤자 엎질러진 물 주워 담을 수는 없겠네요. 오신 김에 물 한 바가지 더 하시고 가시고 평생 쪽박 껴안고 만수무강 하세요. 저는 그동안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을 물 한 바가지에 모두 모아 시모와 남편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내려쳤고 산물에 범벅이 된 시모와 남편을 밀친 뒤 현관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의사상간녀를 조사하다가 알게 된 사실은 돈은 많이 벌고는 있었지만 문제는 수중에 생전 한 푼 남아있지 않았어요. 버는 만큼 그 돈을 전부 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집안이 떵떵거릴 정도로 잘 사는 것도 아니었죠. 그 여자가 벌어오는 돈으로 하루살이 인생처럼 가족들이 빌부터 함께 먹고 살고 있던 거였네요. 그것도 모르고 시댁 집안은 의사 며느리 들어온다고 상간녀 집안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맞춰주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했고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상간녀 집안은 손에 돈을 쥐고 있는 꼴을 못 보고 무턱대고 전부 다 사용을 해서 돈이 부족하거나 급할 땐 사채까지 끌어다 쓰는 상황까지 벌어져 그 빚이 15억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거기에 더해 상간녀는 과거에 출산한 경험까지 있었는데 정기적으로 보육원에 후원까지 해주고 있던 걸 뒷조사를 하다가 알게 됐는데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도 하기 전에
보육원에 보냈다는 씻을 수 없는 과거까지 있었네요. 겉에 껍데기만 의사인 쓰레기 집안 사람들과 엮이게 된 시댁 집안의 결말을 제 눈앞에서 보게 되니 너무 속이 후련합니다. 다시 시작하게 된 제 인생은 앞으로 꽃길만 펼쳐지길 바랄 뿐이네요. 똥차가 지나갔으니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죠.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의 결혼을 파혼시킨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아왔는데 예비 사돈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 생각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네요. 사건의 계기는 어느 날 딸이 결혼을 하겠다는 한마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면 결혼을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라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말았죠. 하필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회사 대표의 아들이었으니까요. 둘이 어떤 계기로 만나게 돼서 연인으로까지 발전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격리인 제 딸이 대표의 아들과 결혼한다는 건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많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이란 둘만 좋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참 난감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몇 번이고 다시 되물어 보면서 재차 확인해 봤지만 딸은 확고하게 결혼하기로 결정한 상태라며 조만간 회사 대표의 아들을 집으로까지 데려오겠다는 말까지 꺼내 놓았네요. 둘은 그동안 좋아서 만나왔다지만 저는 둘의 관계로 인해 앞으로 부딪혀야 될 일들이 많아질 테고 거기에 따른 상처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저희 집안과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확신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딸은 일정을 잡아 주말에 회사 대표의 아들과 손을 잡고 누추한 저희 집에 들어왔어요. 어색한 웃음으로 딸이 데려온 회사 대표의 아들을 맞아주었고 최대한 신경 써서 만든 음식들을 먹으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대표 아들은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끌어갔지만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제가 가지고 있던 고민들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오고 가며 가끔 인사를 주고받긴 했지만 우리 딸과 지속적인 교류가 있을 줄은 정말 몰랐네요. 서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곤 했는데 부모님께선 알고 계시나요? 분명 집안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무조건 반대할 것 같은데 서로 좋다고 결혼까지 이어질지 의문이네요.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봐도 될까요? 저도 그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아버지는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신 듯 보이지만 아직 어머니한테는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최대한 놀라시지 않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따로 어머니와 시간을 만들어 최대한 좋게 대화를 이어나갈까 생각 중입니다. 딸이 다니는 회사에서 저도 함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의 아들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몇 번 오고 가며 인사를 주고받았었고 거기에다가 회사 대표의 사모님까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안을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던 거였고 회사 내에서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저와 격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딸이 대표의 아들을 넘본다는 소문이 안 좋게 돌게 된다면 분명 저희 가족은 회사에서 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겠죠. 둘이서 잘 해결하겠다고 얘기했었지만 저를 안심시켜주진 못했네요. 서로 좋아 결혼까지 생각한 거라면 꽤 오랜 기간 교제를 했을 텐데
주변의 상황이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딸이 웃고 있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있으니 잘 됐으면 하는 마음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고 거실로 나가 아무 생각 없이 인터폰을 확인한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고 말았네요. 사모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초인종을 반복해 누르고 계셨어요. 너무 당황했던 저는 아무것도 못한 채 인터폰에 보이는 사모님의 모습을 보고 있자 대표의 아들과 제 딸이 거실로 걸어 나왔고 무슨 일이냐며 옆에서 인터폰을 확인한 순간 둘 다 당황해선 저와 똑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문을 열지 못하자 사모님은 집안에 있는 거 다 안다면서 서둘러 문을 열어주길 재촉하셨어요. 완전 무방비 상태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현관 앞에 서 있는데 대표 아들이 어차피 전부 다 알고 오신 것 같다며 회사에서도 마주치게 될 거 차라리 이런 자리가 오히려 좋은 기회일지 모른다고 문을 열어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네요. 그렇게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에 손잡이를 잡곤 천천히 문을 여는 순간 눈앞에 사모님이 화가 잔뜩 올라온 얼굴로 저를 바라본 뒤에 대표의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 딸은 사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차갑게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 제 딸의 인사를 무시한 채 집안을 한번 훑어본 사모님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오셨네요. 그리곤 소파에 앉으시더니 모두를 앉으라며 손짓을 하셨어요. 저희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고 일단 무슨 말을 하실지 드러나 보려고 자리에 앉게 되었네요. 한참 동안 제 딸과 대표의 아들을 번갈아 가며 쳐다보던 사모님이 뱉은 한마디에서 둘의 결혼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고 분위기는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는 눈기가 몇 개인데 보자 하니까 갈 때까지 가겠다는 거야? 묵묵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생각 없이 결혼까지 밀어붙이려 들어? 제가 결혼할 마음이 있다는 것까지 알고 계셨으면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셨던 거예요? 그럼 미리 말씀을 해 주시지. 왜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네가 그래도 엄마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이래서 내가 선자리를 주선했을 때 전부 다 거절했던 거니? 어느 정도 수준이 맞는 집안이면 내가 말을 안 하지. 우리 회사에서 말단 격리로 있는 직원에다가 화장실 청소 아줌마가 웬 말이니? 너 인생 막살기로 작정한 거야? 수준이 떨어져도 이건 너무하잖아. 엄마한테 불만이 있으면 말을 하던지. 도대체 뭘 원하길래 이렇게까지 막 나가려는 거야? 엄마 쓰러지는 걸 보고 싶은 거니? 저는 전혀 불만 같은 것도 없고요. 여경 씨랑 앞날을 같이 하고 싶어요.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엄마의 의견에 거절한 적 없었고 묵묵히 따라갔었지만 결혼만큼은 제가 원하는 사람으로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평생을 엄마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갈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을 무시한 채 둘의 결혼을 강행하겠다는 거니? 너 엄마가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갈 때까지 한번 가볼 작정이야? 사모님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둘의 관계를 심각하게 고민했었거든요. 워낙 집안 차이가 심하다 보니 분명 강하게 반대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예상대로 사모님께서 둘의 관계를 받아들여 주시지 않고 있지만
자식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둘은 정말 진지합니다. 그쪽이 지금 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 뜻대로 자식을 키워왔는데 그쪽 따님 때문에 우리 집안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요. 진짜 어디 내놔도 주워가지도 않을 하찮은 집안에서 내 아들 넘본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내 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생 역전하고 싶어서 접근한 것 같은데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둘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이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으신 거죠? 그쪽이야 잃을 게 없겠지만 저희는 결혼이 또 하나의 사업이고 회사를 확장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거든요. 저희보다 더 큰 기업에서도 제 아들을 넘보고 있을 정도인데 볼 것도 없는 하찮은 집안에 제 아들을 넘겨준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맞춰달라는 조건 들어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제 아들 데려가는 조건 최소로 잡아 10억 마련해 줄 수 있으세요? 집안 꼴을 보면 총 재산 1억도 안 될 것 같은데 조건도 안 되면서 괜히 침 흘리지 마시고 여기서 마무리 집시다. 그래서 보다 못해 찾아온 거니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모님은 예상했던 대로 강하게 반대를 하셨고 제 딸이 대표의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말을 꺼내며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지만 조금의 감정 변화 없이 무조건 안 된다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려 하셨네요. 여기서 더 시간을 끌어봤자 오히려 안 좋은 감정만 계속해서 쌓일 것 같아 일단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도 상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식은땀이 흐를 정도의 압박감과 무거운 분위기가 끝이 나고 딸도 결혼이 힘들 것 같다고 느끼고 있었는지 결국 방에 들어가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괴로워하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도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면 좋을지 많은 고민을 했었지만 좀처럼 해결 방법은 나오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진 고민을 털어놓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와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전화를 받은 친구는 제가 가진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획을 알려주었네요. 그렇게 한참 동안 대화를 이어나간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딸이 집에 없더라고요. 전화를 해보니 대표의 아들과 약속을 잡은 상태였고 둘은 정말 진심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늦은 시간이 돼서야 들어온 딸의 마음은 확고했고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더 이상은 말리고 싶지 않았어요. 둘의 마음이 진심인데 반대를 한다는 건 자식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니 차라리 뒤에서 후회 없이 도와주고 싶었어요.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딸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엄마로서의 역할 같았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딸과 함께 회사로 출근하게 되었고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화장실 청소를 끝낸 뒤 나오고 있는데 사모님이 어딘가로 걸어가셨고 그 뒤로 제 딸이 쫓아가고 있었네요. 얼굴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 딸의 모습을 보게 된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청소 도구를 내팽개치고 사모님과 딸을 뒤쫓아 갔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던 저는 사모님의 충격적인 행동에 경악을 했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말았네요. 제 딸에게 돈 봉투로 뺨을 올려치더니 당장 회사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어제 뭐라고 그랬어? 내 아들과의 결혼 절대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 나 시간이 금인 사람이야. 너랑 쓸데없이 감정 소모할 시간이 없다고. 인사까지 처리해놨으니까 내일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너 같은 여자 안 봐도 무슨 속셈인지 뻔히 안다고. 1년치 월급에 조금 더 넣어줬으니까 감사하게 받고 내 회사에 2번 다시 팔도 들이지 마라. 격리 말단 주제에 어제 내 아들이랑 감히 약혼을 해? 너희들 아주 멋대로 행동하지? 이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줄까? 너 같은 여자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만들 수 있어.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거 꼭 참고 있으니까 불행해지고 싶지 않으면 앞으로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거야. 너희 엄마도 내일부턴 회사에 나올 필요 없으니까 같이 나가면 되겠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지금 뭐 하는 거야? 방금 제 딸 뺨을 돈봉투로 올려 치셨어요? 이러려고 비상계단으로 데려오신 거예요? 둘이 얼마나 좋으면 밤에 몰래 만나서 약혼까지 했겠어요. 집안에 돈이 많으면 이런 식으로 행동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도 제 딸 얼굴에 손 한 번 올린 적이 없었는데 당신이 뭔데 내 딸 얼굴에 손을 대? 방금 한 행동에 대해선 꼭 책임을 물을 거고 제 딸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게 되는 날이 꼭 올 겁니다. 둘 다 아주 쌍으로 웃기고들 있네.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고소라도 하게? 한번 해봐. 내가 눈 하나 깜빡할 것 같아? 손이 발이 되도록 빌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너희들이 나한테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날이 더 빨리 올 것 같은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찌그러져서 숨죽이고 살아. 사모님은 저와 딸을 강하게 밀친 뒤 비상계단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딸은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바닥에는 5만 원 지폐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돈을 전부 주어 딸의 가방에 넣어 주었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딸을 데리고 일단 집으로 향했어요. 다른 건 다 참고 넘어가도 제 딸에게 손을 댄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전화를 걸은 뒤 급하게 계획을 잡았고 몇 시간 뒤에 저는 예정대로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대표 집안 식구들이 한데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문을 열며 들어가게 되었네요. 사돈, 여기에서 식사 중이셨어요? 오래간만에 식구들이 전부 다 모이셨네요. 저도 오늘 이 식당에 약속이 잡혀 있어서 들렸거든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사돈? 지금 저랑 장난해요? 좀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벌써 까먹으신 건 아니시죠? 분위기 좋은 식사 자리 망치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주시죠. 무슨 얼어 죽을 사돈이야? 이젠 아주 막무가내로 나오시는구만. 더 큰일 당하시기 전에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애들이 약혼까지 했다는데 그럼 예비 사돈지간 아닌가요? 회사에서도 자주 보는 얼굴인데 새삼스럽게 왜 이렇게 열을 내실까? 이봐 김서방, 아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아직까지 내 딸한테 연락 못 받았지? 지금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거야. 사부인께서 내 딸한테 이제 회사에 그만 나오라며 돈봉투로 얼굴을 내려쳤거든. 미안하지만 이 결혼 나도 허락해 줄 수 없을 것 같네. 석태야, 네가 말한 거 다 준비해 왔거든? 지금 줄까? 뭐라고? 너
방금 우리 남편 이름 부른 거야? 감히 회사 대표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엄마,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전부 다 사실이에요? 정말 돈 봉투로 그 사람의 뺨에 손을 대셨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못된 짓을 저지를 수 있어요? 당연히 맞을 짓을 했으니까 혼을 낸 건데 뭐가 잘못됐니? 내가 결혼을 반대한다고까지 얘기했는데 둘이서 몰래 반지까지 나눠 끼며 약혼을 해? 그만들 하지 못해? 아무리 그래도 남의 자식 얼굴에 손을 올린 건 당신이 잘못한 거라고. 명주야, 내가 말한 거 전부 다 준비됐으면 이제 넘겨줘도 돼.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놨지.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일수록 원래 무서운 게 없거든. 내가 누군지 알아? 석태랑 고등학교 때 친구였어. 회사에 입사하고 만나게 됐지만 우리는 둘도 없는 친구였다고. 그쪽이 우리 집에 와서 뭐라고 그랬지? 그쪽한테 기와 눈이 많다고 했지? 석태한테도 마찬가지거든. 내가 회사에 들어오고 우리가 친구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나한테 뭘 부탁했는지 알아? 그동안 석태 밑에서 참 많은 걸 해먹었더구만. 내가 그랬지? 분명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거라고. 앞으로 평생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 테니 우리 딸이 받았던 상처 너도 똑같이 당해보라고. 원래 딸이 회사에 먼저 입사를 했었고 그 회사에 청소 일을 하는 사람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던 딸이 저에게 의사를 물어보면서 딸이 다니던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었죠. 그런데 대표실에 따로 마련되어 있는 화장실에 청소를 하고 나가려는데 때마침 들어오는 대표님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때 저희는 서로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표님은 저에게 먼저 말을 붙였고 그렇게 고등학교 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저를 불렀는데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부탁을 했었어요. 저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요즘 자기 아내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며 뒤에서 정보를 캐주길 원하고 있었네요. 나중에 사건이 해결이 되면 큰 보상을 해주겠다 했지만 저는 그런 조건 때문에 부탁을 들어준 게 아닌 친구라서 앞으로의 삶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부탁한 걸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틈날 때마다 사모님의 사무실에 들어가 청소를 하는 척 하면서 정보를 캐내기 시작했고 일거수일투족 전부 다 증거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구라는 사실 또한 숨기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큰 걸 하나 물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대로 된 뒷조사가 진행이 되었죠. 친구가 서류를 꺼내들자 그 안에서 나온 내용물을 보게 된 사모님은 사색이 된 얼굴로 입술을 파르르 떨었고 순식간에 친구의 집안에는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동안 회사의 돈을 횡령함과 동시에 그 돈으로 대표인 친구 모르게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있었고 알고 보니 흘러 들어간 곳의 돈은 친구의 회사와 라이벌인 타 회사로 자금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배우자인 제 친구를 놔두고 타 회사의 대표한테 마음을 뺏겨 뒤에서 돈을 받쳐주고 있던 거였어요. 회사의 자금을 사모님이 관리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조작할 수 있었고 결국 저한테 발목이 잡힌 거였죠. 라이벌인 회사 대표와 사모님은 꽤 깊은 사이까지 발전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일 믿어야 될 배우자가 오히려 배신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에
친구는 서류를 보며 손을 부르르 떨었고 대표의 아들도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네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증거물이 쌓여 있는 상태라 사모님은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치려 했지만 친구의 손에 잡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친구는 경찰에 신고해 사모님을 연행했고 결국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사모님은 조사를 받으면서 라이벌인 회사 대표가 도와줄 거라고 얘기했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용만 당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벌인 잘못에 대한 대가가 상당히 크다는 걸 뒤늦게야 인정을 하게 된 사모님은 결국 친구의 다리를 붙잡으며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이 문제는 쉽게 끝날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딸도 경찰서로 달려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부 다 듣게 되었네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나도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감정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 정말 아주 잠깐 즐기려 했을 뿐이야. 내가 당신을 망하게 하려고 했겠어? 전부 계획이 있었다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 회사를 무너뜨리게 할 작정이었다니까. 당신은 나를 믿어줘야지. 믿어달라고? 마음 주고 몸 줬으면 전부 다 준 거 아니야? 그래서 막대한 회사 자금까지 전부 다 빼돌린 거 아니냐고? 당신이랑 내가 함께한 세월이 몇 년인데 어떻게 나랑 쌍벽을 이루고 있는 그 회사의 대표와 눈이 맞아 나를 버리고 그놈을 택할 수가 있어? 그놈이 얼마나 사악한 놈인지 알면서 그 게임에 넘어가? 우리 회사가 손해본 금액에 대해서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남은 인생 끝까지 돈만 갚다가 세상 떠날 준비하라고. 절대 건드려선 안 될 회사 자금까지 손을 대? 그것도 모자라 바람까지 피우고. 내가 그동안 그 회사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뻔히 알면서 모든 기밀 정보까지 전부 다 떠넘겨? 믿었던 당신이 나를 배신한 만큼 절대 용서할 일은 없을 거니까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의 남은 인생은 앞으로 당신께 아닌 우리 회사의 소유가 된 거고 앞으로 회사를 위해 온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야 될 거야.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할 때까지 뽑아 먹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하다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 충분히 잘못 인정하고 있으니까 우리 일을 더 크게 만들지 말자. 부탁이야. 얘네들 결혼하고 싶대. 그럼 내가 옆에서 모든 걸 봐줘야 되잖아. 아들 결혼식에 내가 빠지면 되겠어? 제발 부탁이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 어차피 당신은 이제 우리 식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관여할 필요 없고 앞으로 있게 될 일들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당신 앞날이나 걱정해. 사부인, 나 좀 도와주세요. 친구라면서요. 그럼 나 대신 설득시켜줄 수 있잖아요. 멀쩡한 가정 파탄 나는 거 보고 싶어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정말 웃기시네요. 그 난리를 칠 때는 언제고 이제야 꼬리를 내리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일은 터질 수밖에 없던 거였고 친구는 그래도 둘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결혼식이 끝난 이후에 터트리기로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쪽이 제 딸의 얼굴에 손을 대면서 일정이 좀 더 빨리 당겨진 것 뿐이죠. 결과는 달라질 수 없는 거고 앞으로는 바닥만 보면서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지금 당장 제 딸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
사과하세요. 친구가 사모님에게 당장 사과를 하라고 소리치자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며 제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눈물을 쏟아내면서 자신이 한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제 딸이 받은 지울 수 없는 상처는 쉽게 용서받지 못했어요. 사모님은 결국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친구의 회사는 그날 이후 비상사태가 되고 말았네요. 막대한 자금의 손해로 인해 라이벌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제 딸과 친구의 아들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친구의 회사가 쓰러질 정도로 위태로워졌기 때문에 둘은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잠시 보류할 수밖에 없었죠. 상황이 좋아진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회사부터 정상으로 되돌려야 하기 때문에 친구 아들은 회사 일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구는 저와 따로 시간을 내어 자기 아들과 제 딸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거라며 위험을 무릅쓰고 회사를 살려준 노력에 대해 저에게 많은 보상을 해주었고 지금까지도 친구의 회사에서 제 딸과 저는 일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모님은 지금 현재 회사의 공금 횡령과 기밀 정보 유출까지 했기 때문에 꽤 오랜 기간 교도소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고 나와서도 땡전 한 푼 없이 알거지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기막힌 상황이네요. 앞으로 제 인생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제 딸과 친구의 아들과의 미래가 좋아지길 바랄 뿐입니다. 모든 게 잘 해결돼서 친구의 집안과 저희 집안이 함께 웃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신우와의 좋지 않은 관계를 풀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지만 결국 저를 대하는 신우의 태도는 지나칠 정도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 끝은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저보다 일찍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저는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이제 5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대가 넘어가서야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가질 수 있었죠. 임신하기 전부터 신우는 저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었고 언제나 시댁 집안은 신우의 편을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 가고 싶지 않다는 말을 자주 꺼내게 되었죠. 임신이 안 되는 이유가 시댁 집안에 있는 것 같아 최대한 멀리하고 싶었지만 신우는 그런 저를 가만두고 싶지 않았는지 애들 셋을 데리고 저희 집에 무작정 찾아왔었어요. 새언니, 요즘 뭐하고 지내시길래 연락도 없으시고 제 전화는 아예 받지도 않더라고요. 주말인데 뭐 하시나 궁금해서 얼굴 좀 보려고 근처 지나가다가 잠깐 들렀어요. 그래도 저녁 먹기 전에 온 것 같은데. 오래간만에 새언니 음식 솜씨 좀 볼까요? 제가 애가 셋이다 보니까 집에서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새언니도 지금은 아이를 못 가지고 있지만 차후에 아이가 생기는 걸 대비해서 제가 온 김에 미리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연락도 없이 무작정 들어오면 어쩌자는 건데? 우리는 저녁 나가서 먹을 거니까 쓸데없이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조카들 데리고 집 가서 먹어. 어머, 오빠, 지금 애 셋을 데리고 힘들게 온 나를 내치려는 거야? 이 사람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좀 쉬고 싶어서 들린 건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생각이라는 걸 하고 움직여야지. 매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상당히 곤란하다는 거 몰라? 옆에서 잘 달러서 집으로 들어갈 생각을 해야지.
무턱대고 찾아오면 실례라는 걸 알 텐데 지금 상당히 불편한 상황을 만든 거 알지? 그리고 지금 너희 새언니가 몸이 안 좋으니까 다음에 미리 연락하고 와. 오빠 정말 너무하네. 결혼하더니 아주 성격이 싹 바뀌었어. 나도 집에 일찍 들어가 쉬고 싶었던 거. 그래도 새언니 얼굴 한번 보려고 애들 데리고 힘들게 왔는데 꼭 이렇게 매몰차게 행동해야 되겠어? 나 지금 오빠한테 너무 서운해. 아, 몰라. 여기까지 오는데 힘을 다 빼서 기력도 없으니까 새언니가 차려주는 저녁은 먹고 갈 거야. 갑자기 찾아온 신우 때문에 저희 부부는 상당히 난처 있었죠. 남편이 돌아가라고 화를 내는데도 끝까지 버티면서 제가 차려주는 저녁상을 받아 먹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새 아이들까지 칭얼거리며 보채기 시작하자 남편도 난감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신우 내외를 받아들였고 창거리는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집에 있는 것들로 신경 써서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신우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음식의 가짓수가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불만을 꺼내 놓았지만 남편이 옆에서 붉어진 얼굴로 한 소리 하게 되자 그제서야 입을 다문 채 아무 말 하지 않고 먹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저녁만 먹고 들어가길 원하고 있었는데 신우는 소화도 시킬 겸 잠깐 쉬고 가겠다며 저한테 신우의 아이들을 맡기길래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자 신우는 아이 낳기 전에 체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소파에 앉아 TV를 시청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참다 못한 남편은 목소리를 높이며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꼬리를 내린 신우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뒤이어 시무한테 전화가 왔었죠. 너 요즘 우리 집에는 아예 올 생각이 없는 거니? 방금 민경이가 다녀간 거 같던데 저녁만 먹고 내쳤다며? 네가 속이 그렇게 좁아 터졌으니까 아직까지 애를 가지지 못하는 거야. 애 셋을 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거 좀 쉴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저녁밥 먹는 것도 엄청 눈치 줬었다면서?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아가씨가 갑자기 찾아와서 아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창거리도 몇 개 없어서 저도 곤란한 상황이었는걸요. 눈치를 준 건 아니에요. 아이, 핸드폰 줘봐봐. 내가 좀 얘기할게. 엄마, 지금 이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속이 좁아 터져서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고요? 가뜩이나 지금 임신이 안 돼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이에요? 엄마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전화를 하셨으면 이 사람 편에 서서 얘기해 주시면 어디 덧나요? 민경이는 집에 있는 거 전부 다 거덜내고 갔으면서 엄마한테는 눈칫밥 먹었다고 그랬어요? 저는 민경이한테 전화하기 싫으니까 엄마가 제 말 전해주세요. 한 번만 더 우리 집에 말없이 찾아오면 그땐 가만두지 않겠다고. 저희 집에는 당분간 얼씬도 하지 말라고 확실하게 말해주세요. 너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나는 뭐 며느리한테 전화하고 싶어서 한 줄 아니? 걔가 너랑 결혼하고 집안에 이득된 게 뭐가 있었어? 뭐 하나 똑부러지게 하는 거 없이 나이만 처먹고 아이는 가지지도 못하고 있는데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가겠니? 며느리로서 제대로 못하면 노력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무조건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안 생기던 아이가 갑자기 생기기라도 한다는 거야? 벌써 나이가 40이 넘어갔는데 더 이상 희망이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걔는 평생 아이 못 가질 거다. 조만간 폐경 올 텐데 내가 뭘 바라겠니? 그 나이 먹고 아이 가져봤자 태어난 아이도 정상적이지는 않겠다. 내가 그래서 애초부터 결혼하기 전에
무조건 젊은 여자랑 결혼해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야. 늙으면 늙을수록 아이는 가지기가 힘들어진다고. 쓸데없이 객기 부리지 말고 이번 주에는 무조건 며느리 데리고 엄마 집에 들러라. 이런 식으로 집안 분위기 망치는 며느리 두고 볼 수만은 없다. 가봤자 욕밖에 더 먹어요? 엄마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수록 저희는 더욱더 갈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한테 잘하겠다고 하셔야 저도 마음 놓고 왕래를 하죠. 뭘 잘못하고 계시는지 아직까지 모르시는 걸 보니 엄마와 제가 얼굴 보게 될 날은 좀 더 길어질 것 같네요. 더는 할 말 없으니 먼저 전화 끊을게요. 시모와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은 화가 많이 났는지 전화를 뺏어서 좀 전에 신우의 태도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불만을 털어놨지만 시모는 신우의 편에서만 말을 들어줄 뿐 저희가 겪었던 난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시모의 전화 한 통으로 저희 부부와의 사이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죠.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었던 게 항상 결혼하고 나서부터 제가 시댁에 관련된 일을 거의 다 떠맡게 되면서 명절 때나 집안 행사 같은 일들은 거의 전적으로 저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상당한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있었죠. 남편도 이런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며느리로 오고 나서 시댁 집안일은 아예 손을 뗀 신우가 문제가 있다며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놨지만 눈 하나 깜박하지 않고 무조건 저를 시켰었네요. 처음에는 아이를 셋이나 키우는 상황이라 많이 힘들어 보이고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정말 많은 것들을 제가 해줬었어요. 신우가 급하게 볼 일이 생겼을 때는 대신 아이들을 돌봐주면서 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었는데 그런 걸 시댁 식구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시댁에 며느리가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온갖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시댁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문제가 크게 터지게 되면서 저희 부부는 시댁과 한동안 인연을 끊게 되었죠. 주말에 온 가족이 시댁에 모여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시모가 신우의 아이들을 돌봐주고 계셨어요. 저는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시부와 남자들은 밖에서 고기를 굽고 있는 상태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낮잠을 자고 나온 신우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고 저는 깜짝 놀라 거실로 나와보니 시모가 아이들을 돌봐주다가 큰애가 넘어졌는데 얼굴에 출혈이 나고 있었어요. 아, 엄마! 애들을 보는데 졸고 있으면 어떡해요? 제가 1시간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큰애 이마에 상처가 났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얼굴인데. 얘, 너 이리 좀 와봐라. 내가 이거 진작에 치우라고 했었는데 왜 안 치워서 일을 크게 만든 거야? 잘생긴 내 손자 얼굴에 상처가 난 거 네가 다 치료비 배상해줘야 할 것 같다. 얼굴에 상처 난 건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평생 가는데 네가 다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 내가 말한 걸 한 귀로 듣고 흘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전혀 듣지 못했는데요. 이 물건이 위험할 것 같다고 치우라고 저한테 얘기하셨으면 바로 치웠었겠죠. 그럼 지금 우리 엄마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새언니 하는 행동들을 보면 표정도 안 좋고 불만이 상당히 많아 보이던데 우리 엄마가 시키니까 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우리 큰애 이마에 상처 난 거 회복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치료비 보상 청구할 테니까 내일 새언니도 병원에 같이 가요. 저는 주방에서 음식만 만들고 있었는데요.
어머님,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이 물건을 치우라고 하셨어요? 이건 저 혼자 들기에도 힘든 물건이라고요. 딱 봐도 남자들이 옮겨줘야 할 것 같은데 대형 화분을 어떻게 저 혼자 옮길 수 있겠어요? 어머님이 시키셨다면 그이한테 부탁해서 옆으로 좀 옮겨달라고 부탁했겠죠. 어머님이 말씀하신 거 전혀 듣지 못했는데 지금의 상황 피하시려고 저한테 떠넘기시는 건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돼요. 어머, 새언니, 지금 끝까지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희 가족 앞에서 듣지 못했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새언니가 음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얘기한 걸 듣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집안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잘잘못을 따져야겠어요. 시모의 한마디가 집안의 분위기를 심각하게 만들면서 신우는 더욱더 날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오해를 받아야 하는지 몰라 억울하다며 시모와 신우에게 좋게 설명하려 했지만 시모는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저를 방패 삼아 계속해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고기를 굽고 있던 남자들은 신우가 난리를 치는 목소리에 급하게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 집안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고 말았던 거죠. 제 편이라곤 남편밖에 없었지만 정말 많은 힘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결국 그날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주게 되면서 인연까지 끊자는 말이 나오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그날 이후 시댁에 발도 들이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렇게 한동안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신우가 갑자기 저희 집에 불쑥 찾아오게 되면서 또다시 시댁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자 남편은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나타냈던 거였죠. 그 난리를 쳐놓고서도 신우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시간 좀 지났다고 저희 집에 찾아와 저녁까지 먹고 가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신우가 한 번 왔다 간 이후로 시모는 저에게 지속적인 통화를 시도했고 남편의 말대로 시모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죠. 다행히 남편이 막 퇴근했을 때 오셨던 거라 저 혼자 대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했었어요. 너희들 정말 나랑 인연 끊을 작정인 거니? 이젠 아예 전화도 받지 않아? 그때 당시 서로 오해가 있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 그만 털어버리고 좋게 해결했으면 하는데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좋아지는 게 뭐가 있겠어? 가족들끼리 등 돌리고 사는 게 얼마나 안 좋은지 모르는 거 아닐 텐데 이제 그만하고 조만간 서로 모여서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식사라도 같이 하자.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 안 그래? 그럼 그때 일에 대해 이 사람한테 사과 먼저 하세요. 엄마가 애들을 돌봐주다가 사고가 난 건데 그걸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있는 이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건 너무 억지였잖아요. 어차피 지난 일이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그때 민경이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엄마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툭 튀어나왔던 말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된 거죠. 거실에서 주방이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화분을 치워달라고 조용하게 얘기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요. 엄마 성격상 일단 이 사람부터 먼저 불러 세워놓고 어떤 일이든 시키려 하시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큰 화분을 이 사람 혼자 옮기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끼리 있으니까 잘못을 인정하시고 이 사람이 받은 상처 씻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든 확실하게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시간 좀 지났다고 해서 흐지부지 넘어가면 이 사람이 받은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잖아요. 엄마가 원하는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같아요. 그때의 상황에 대해 남편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 하자 시모는 그제서야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 시모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이나 뱉었었는데 그게 하필 저를 향한 말이라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곤란했었다며 그때의 상황은 전부 다 시모 잘못이었다는 걸 솔직하게 털어놓으셨고 저는 시모의 사과를 그렇게 받아낼 수 있었죠. 그제서야 남편도 어느 정도는 기분이 풀렸는지 더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희는 그날 이후 시댁을 다시 왕래하게 되었어요. 한동안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평소와는 다른 몸 상태라 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하자 처음 겪어보는 느낌들이 임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테스트기를 사서 검사를 해보는 순간 두 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저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간절하게 원했던 만큼 기쁨의 눈물은 쉬지 않고 쏟아지고 있었죠. 그렇게 임신 소식을 듣게 된 양가 집안은 저에게 많은 축하를 해주셨는데 시모가 임신 축하 파티나 하자고 시댁에 오라고 하셔서 찾아뵈니 상당히 많은 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 뱃속에 아이가 생기면서부터 시모의 사랑을 받게 된 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고생했다고 제 앞에 음식을 내주던 그때 신우가 입을 열었어요. 나는 애를 셋이나 낳는데도 이런 상차림 한번 받아본 적 없었는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새언니 정말 좋으시겠어요? 솔직히 임신 안 될 줄 알았는데 누가 그 나이에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어요. 저는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제가 쓰던 물건들 그대로 있는데 물려받으시면 되겠네. 나중에 출산하시면 전부 다 가져다 드릴 테니 유용하게 쓰세요. 그런데 늦은 나이에 임신을 하면 장애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많다고 하던데 괜찮으시겠어요? 아가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런 일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죠.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라도 있는 거예요. 원래 갑자기 찾아온 아이는 불완전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늦은 나이에 임신했다가 출산을 했는데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도 꽤 많이 봤어요. 새언니는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임신 한번 한 거 가지고 너무 큰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 그게 좀 눈에 거슬려서 자제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애를 셋이나 낳는데도 조용히 그냥 지내고 있잖아요. 너무 대놓고 좋아하시니까 좀 그래서요. 왜? 너희 새언니가 지금 임신해서 대접받으니까 그게 그렇게 배가 아프냐? 너는 항상 그게 문제야. 자기보다 좀 더 받는 것 같거나 관심이 한쪽으로 쏠리면 그걸 꼭 질투하더라. 모두가 너희 새언니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건 그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 거에 대해 축하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 내가 봤을 때 너희 새언니가 임신한 걸 아니 곱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지 않는 네가 오히려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이는 거 아니야? 신우는 제가 임신했다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지 불만스러운 얼굴로 저에게 말을 막 하길래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시모가 저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준 노력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아 최대한 참고 넘어갔었어요. 남편은 항상 신우에게 벼르고 있다며 분노를 참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고 신우와의 관계 회복은 정말 쉽지 않았네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신우는 저를 항상
싫은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날 임신하는 기간 동안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출산 전까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으면 한다는 부탁을 하게 되었어요. 시모는 남편의 말에 불만을 얘기했지만 아이가 우선이라며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었죠. 시댁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언제 또다시 이어질지 몰라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이 강하게 얘기하자 시모도 더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죠. 그렇게 저는 10달 동안 저희 부모님 외에는 아무도 집에 찾아오지 않았고 저는 스트레스 하나 받지 않은 채 성공적인 출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모는 제가 출산하자마자 산후조리는 시모가 직접 해주고 싶다며 저희 집에 오셔서 도와줄 수 있는 걸 최대한 많이 도와주셨어요. 산후조리 센터에서 관리를 받아도 되지만 시모가 건강한 아들 손자를 낳아줬다는 거에 너무 고마우셨는지 정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렇게 시모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는 있었지만 신우가 그런 저와 시모의 사이를 질투하면서 불만들을 계속해서 쌓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모가 잠깐 시댁에 들리게 된 날 신우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저희 집에 찾아와 충격적인 행동을 저질렀어요. 새언니, 저 왔어요. 요즘 얼굴에 행복이 넘치고 계시네요. 연락도 없이 와서 놀라셨죠? 요 앞에 친구들 좀 만났다가 언니 생각나서 왔죠. 애는 볼만해요? 아직 손이 서툴러서 고생 좀 하실 거예요. 그래도 아이가 있는 게 훨씬 더 행복하죠? 저도 그래서 아이를 셋이나 낳았다니까요. 저도 조만간 하나 더 낳을까 생각 중이긴 한데 애들이랑 나이 차이가 너무 나서 고민 중이에요. 제가 오늘은 시간이 좀 없어서 용건만 간단히 하고 싶거든요. 제가 방금 친구들 만나고 왔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 친구들이 가지 않고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래간만에 제대로 좀 놀아보고 싶은데 애들이 있어서 제가 시간을 내지 못하니까 친구들이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은 방법이 바로 새언니한테 제 아이들을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찾아왔어요. 잠깐이면 되니까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으시죠? 저도 양심이 있는데 너무 늦게 오진 않을 거예요. 저희 엄마도 어차피 조금 있다가 오실 거잖아요. 그때까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올 때 제가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올 테니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이래서 가족이 가까이에 있어야 된다고 하나 봐요. 그럼 부탁 좀 할게요. 아가씨, 잠깐만요. 제가 지금 어떻게 애를 셋이나 돌보고 있어요. 제가 아직 몸이 회복이 되지 않아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이들을 돌보는 건 어려움이 많다고요. 차라리 어머님 오셨을 때 다시 오면 안 될까요? 아직 걷는 것도 쉽지 않아서 그래요. 무작정 애들을 놓고 가면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다고요. 애를 하나 보나 넷을 보나 거기서 거기인데 뭘 그것 가지고 엄살이에요? 저희 애들 몇 번 봐주신 적 있잖아요. 그때처럼 그냥 하면 돼요. 신우의 애들을 저에게 무작정 떠밀었고 저는 대응을 못한 채 신우의 행동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었던 저는 시무한테 전화를 했는데 하필 그날 받지 않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전화 통화를 계속해서 시도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제 몸 하나 가누기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받아들여야만 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혹시라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될까봐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 때
시모와의 전화가 겨우 연결이 되면서 지금 현재 제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시모도 많이 놀라셨는지 급하게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고, 시모가 들어온 이후 힘들었던 상황은 겨우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신우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며 화가 난 얼굴로 통화를 하셨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모든 걸 풀어가려고 좋게 말씀하시면서 신우가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길 바라셨어요. 하지만 신우는 저녁 12시가 다 되어서야 찾아왔고 이 소식을 들은 남편은 일찍 퇴근해서 저를 도와주다가 한계에 다다른 상태에서 술에 취해 들어오는 신우를 보며 난리를 치고 말았어요. 신우 남편은 전화조차 받지 않아 부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지만 신우는 술이 머리끝까지 취해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갈 수가 없다며 다음날 아침 일찍 가겠다고 그대로 거실에서 뻗어 자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난리를 치려 했지만 아이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라 소란을 피우는 건 오히려 좋지 않은 상황만 만들게 돼서 저희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신우의 행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다음날 아침 일찍 남편은 다시 신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제서야 남편의 전화를 받은 뒤 저희 집으로 급히 왔는데 안색이 상당히 어두워진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자 최근 들어 신우가 외박을 많이 해서 한바탕 크게 싸운 적이 있었다며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신우 남편의 그런 말을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시모가 저를 툭 치면서 갑자기 한마디 하셨습니다. 얘, 안 되겠다. 네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다. 제가 원래 노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앤데 그동안 애를 셋이나 보고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겠니? 너는 아이를 하나만 낳았으니 민경이의 입장을 헤아리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 어차피 출산도 했고 산후조리도 거의 다 끝났으니까 애들 돌봐주는 거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 너 혼자 하라는 것도 아니고 나도 옆에서 거들어 줄 거니까 토달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족이 서로 도와가면 좋잖니?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경이가 애를 셋이나 낳은 게 자기 탓인데 그걸 왜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건데요? 애 셋이나 딸린 엄마가 자기 놀고 싶은 거 다 놀면서 밤 12시 가까이 되어서야 들어오는 게 말이 돼요? 자기 몸 하나 간수도 못할 정도로 술까지 퍼마시는 게 맞는 거냐고요? 저희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도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이 엄마가 이런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이면 나중에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노는 거 좋아한다고 아가씨는 놀게 놔두고 아이들을 대신 제가 보라는 건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저희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저희가 시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시더니 몸조리까지 전부 다 해줬는데 고마움의 성의 표시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버럭 화를 내셨고 심각한 분위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시모는 저한테 많이 실망했다면서 집으로 돌아가셨고 다음날 아침 신우는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저에게 두통약을 달라고 하길래 서둘러 상황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 두통약을 준 뒤 이제 그만 나가달라고 안 좋은 목소리로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밤을 꼴딱 새운 신우 남편은 아이들을 미리 차에 태웠고 남편은 신우에게 화를 내려 했지만 서둘러 출근을 해야 돼서 회사 일에 지장을 줄까봐 제가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자며 남편을 서둘러 출근시켰습니다.
신우는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하면서 현관문을 나서는데 저에게 나중에 또 부탁하겠다며 고마웠다는 말 한마디 하고 신우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바탕 크게 난리가 날 뻔했지만 안 좋아질 뻔했던 위기를 한 번 더 넘어가게 되면서 한숨을 내쉬었는데 문제는 신우가 며칠 뒤 또다시 저희 집에 찾아와 아이들을 맡긴 채 친구들을 만나러 가겠다며 도망치듯 빠져나가려 하길래 신우를 급하게 잡았어요. 신우는 약속이 많이 늦었다고 제 팔을 뿌리치려 했고 저를 도와주러 오신 시모까지 뒤에서 그냥 놔두라며 소리를 지르자 어쩔 수 없이 신우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좋게 몇 번이나 설명을 했지만 신우의 막 나가는 행동을 막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죠. 그런데 1층으로 내려간 신우가 어디론가 걸어가다가 갑자기 나타난 차 한 대가 신우 옆에 멈춰 서더니 처음 보는 남자가 문을 열고 내리더니 반대편 차문을 열어주며 신우를 태워주더라고요. 서로 주고받는 시선은 연인 사이에서만 나올 수 있는 시선이었죠. 그 모습을 보게 된 저는 경악을 했고 제 두 눈으로 보게 된 일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걱정이 밀려오게 되었어요. 비밀로 하기에는 나중에 더 큰 일이 생길 것 같아 차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신우에게 물어보기 위해 일단 시간을 둔 채 기다려 보기로 했었어요. 신우는 그날도 전날과 똑같은 행동을 보였고 남편은 결국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폭발을 하고 말았어요. 신우 남편은 죄송하다며 신우와 아이들을 데려갔지만 저는 신우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또다시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신우의 행동을 뒤쫓기로 결심하게 되었죠. 신우가 저희 집에 아이들을 맡기자 저는 시모에게 잠깐 마트에 다녀오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에 신우의 뒤를 따라 붙었고 의문의 차가 신우를 데리고 가길래 저도 차를 타고 거리를 두며 신우의 뒤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한강 다리 밑에 멈춘 차에서 신우와 어떤 처음 본 남자가 내리길래 그 모습을 전부 다 촬영하고 있었죠. 그런데 주고받는 대화가 꽤 심각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저는 신우의 한마디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신우가 만나고 있던 의문의 남자가 신우의 큰애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였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더 큰 충격적인 사실은 신우의 막내 아이는 나중에 데리고 가겠다며 서로 막말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신우는 지금의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몰라 혼자서 고민을 해결하지 못해 그동안 술을 먹었던 거였어요. 신우는 절대 안 된다며 자기가 키우겠다고 했지만 그 남자는 집안에서 알게 된 이상 데리고 가야 할 것 같다고 안 좋은 말들을 계속해서 주고받고 있었죠. 결국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남편이 시댁으로 부르길래 온 거였지만 모든 식구들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난 뒤였기 때문에 표정이 좋지는 않았죠. 신우 남편은 신우를 보자마자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고 제가 찍은 영상을 보여주자 신우는 사색이 된 얼굴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신우는 알고 보니 예전에 고등학교 때 서로 사귀던 사이였는데 동창회 때 만나게 되면서 신우 남편과 결혼했을 당시 한순간의 실수가 임신을 하게 되었던 거고
그 사실을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였죠. 한 번이 어렵다고 첫째와 셋째까지 그 남자의 아이를 가졌는데도 뻔뻔하게 신우 남편의 아이처럼 키우며 살아왔던 거였네요. 결국 신우네는 한바탕 난리가 났고 신우 남편은 둘째 아이만 데리고 본가로 돌아가 버리면서 둘은 끝내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신우의 쓰레기 같은 행동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결국 신우가 데리고 있던 아이들은 그 남자의 집안에서 데려가겠다고 소송을 걸은 상태입니다. 한순간에 자기 자식들을 잃게 된 위기에 놓인 신우가 참 미련한 것 같아요. 시부모님께서도 신우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서 용서는 못하시겠는지 얼굴을 안 보고 계시네요. 저희도 신우를 받아주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과거의 추억과 잠깐의 쾌락에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린 신우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하는 거고 그에 따른 대가는 본인이 감당해야 되겠죠.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동창회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과거에 좋았던 추억들 때문에 큰 실수가 나지 않게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깨는 건 잘못된 행동이니까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